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이석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 자리에 왜 섰냐? 우리 3월, 4월 달에 방문각 학원의 과정,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썼는데 3월, 4월 달에 이론과 기출을 한 방에 잡는 것 해서 오전 10시부터 한 4시간 정도를 이론 수업을 딱 하고 주제별로 하겠죠. 8주나 9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딱 먹고 먹긴 먹어야 되니까 먹고 난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보통 한 2시간이나 많으면 2시간 반 정도 오전에 배운 걸 바로 그 내용을 출제된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이 오후반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배운 걸 2, 3일 뒤에 문제 푼다 그러면 기억이 망각을 해서 20%도 안 남거든요. 근데 오전에 배운 걸 밥 먹고 바로 풀면 한 90%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루만 지나면 절반씩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바로 오후에 들어가는데 제가 샘플로 정신 차려야 되죠. 진짜 참 합격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눈 또렁또렁. 저는 눈이 작은데 얘는 이렇게 또렁또렁 하잖아요. 자,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양이 많아요. 자주 출제됩니다. 얘는 자주 출제되는데 정말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만 알면 무조건 다 해결돼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우리가 주택법을 보면, 주택조합을 보면, 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3개가 있어요. 이거 머리 걸 짜서 지직리 이러지 말고 여러분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조합 만드는 게 지역주택조합이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게 직장주택조합. 상식 아닙니까? 상식. 자, 그런데 이 동네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어렵단 말이에요. 왜 어려우냐? 그 전체 흐름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이 용어가 입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 지역 직장 두 놈을 만드는 이유는 내 집을 마련할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 집 마련. 지역이나 직장 조합은 되려면 집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지. 없어야 내 집 마련이 되지. 그러니까 이 두 놈은 무주택자가 조합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게 국민주택 규모니까 이야 한 채는 가져도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85 이하 한 채 괜찮아. 그 다음에 이 두 놈은 조합원을 위한 내 집 마련이니까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 그래서 집을 지을 예정지에 80% 이상의 사용권, 지주 동의 받고 15% 이상의 소유권 취득을 해야 돼. 8.15. 그러면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직장 두 놈은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 내 집 마련, 조합원을 위한 집을 건설함이라고 생각하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건설할 땅을 확보했다. 15% 소유권, 80% 사용권 도장 받고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일까요? 아니죠. 살던 이 공동주택을 15년 이상 지나서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증축. 그러니까 얘는 이런 땅이 필요하다 서류 낸다 그러면 틀리지.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위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파트가 15년 넘어서 대수선하거나 증축을 위한 리모델을 한단 말이에요. 15층 이상 아파트면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차이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리모델 주택조합 설립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묻는 기출문제가 있는데 세상에 왜 이게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외울 건덕지도 없어. 그런데 리모델링은 우리말입니다. 한 동만 할 수도 있어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한 동만 추진할 때는 구분 소유자 3분 이상 동의 얻으면 되고 여기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단지 전체 할 때는 재건축처럼 각 동별은 과반수, 동과 전체 구분 소유자 3분의 2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자, 한 동만 해볼까? 3분의 2. 단지 전체 할까나? 동별은 과반수, 전체 3분의 2. 다양 아닙니까?
한동안에도 3분의 2, 전체에도 3분의 2. 요 구분소리가 동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 직장 두 놈은 내 집을 마련,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하려고. 자, 그러면서 이 세 놈 다 지역이든 직장이든 리모델이든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부 다 설립 인가만 받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보통은 자, 지역이든 직장이든 리모델이든 설립 인가를 받는데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해산할 때도 인가를 받거든. 자, 그중에 직장이라도 국민주택을 요놈은 무주택자만 공급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국민주택을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만 하면 돼. 자, 그러면서 이 두 놈은 설립 인가 받고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거든. 집을 짓게 해주세요라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년 내 설립 인가 받고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까요? 집을 지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얘는 리모델 허가 신청. 그럼 이 두 놈은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떨어지고 통지해주고요. 공사 착수를 5년 내 하는 거 1년 연장할 수 있고, 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승인 떨어지면, 그리고 쿵딱 잠깐만요. 이거 이쁘게 좀 이렇게 한번. 자, 아파트 짓잖아요. 이 짓는 게 2, 3년 걸린단 말이에요. 쿵딱 다 지었어. 다 지은 아파트 들어가려면, 주택에 들어가려면 사용 검사를 받아. 그래서 이 표현을 조합 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 검사라는 표현을 못 외우면, 이 흐름을 모르면,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다 짓고 사용 검사 받을 때까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돼요. 300세대를 지을 땅이면 150명 확보해야 되거든. 물론 이때도 임대주택으로 짓는 건 빼고 계산합니다. 300세대 중에 10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뺀 200세대의 100명, 50명, 50% 확보하면 되거든요. 최소는 20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럴 때 언제부터 언제냐 이런 표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니까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를 팔면 사는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역 직장은 조합원으로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직장 두 놈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다. 자, 언제부터 교체 신규 가입 안 되느냐? 조합 설립 인가. 보통 수강생들은 대답을 못 해요. 인가 후에요. 인가 후에. 무슨 인가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교체가 안 된다.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를 3월 5일 날 받았으면 그 3월 5일 이후부터는 교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 4월 5일쯤 돼서 조합원 중에 1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으로 죽었어. 사망으로 인한 결혼이 생기거나 일부가 탈퇴를 해서 건설 예정 세대수 50% 미만 되거나 무자격자로 판명되거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달라져서 50% 미만 됐다면 추가 모집할 수 있잖아요.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A나 B, C라는 사람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일부가 사망해서 새로 들어왔어. 새로 들어왔으면 얘가 조합원이 되는지 전산 조회하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일이 언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교체할 수 없어요. 근데 신규로 또 사망 등으로 결혼 생겨서 추가 모집할 때 추가 모집되는 자의 자격 요건은 추가 모집 공고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다, 사용검사일이다 라고 낸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난 이후에 교체가 안 되는데, 예외로 새로 들어올 수 있다 했는데 얘가 조합원 되는지 판단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보다는 과거형으로 가야 되거든. 그 과거에 지나간 날이 전산 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되는지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월 2일 날 인가 신청한 날이면
3월 5일 날 인가 떨어졌다. 그리고 4월 5일 날 누가 추가 모집됐다. 그러면 추가 모집되는 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전산 조회를 할까요? 3월 2일이지. 그리고 아까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교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망 등으로 결혼 생기면 교체된단 말이에요. 추가 모집되고. 그럴 때 인가 받은 후에 변경 사유가 생겼잖아요. 그럼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 언제까지 할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주택조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조합 이름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집을 짓고 사용검사, 이 세 개의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읽어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는 변경인가 신청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꼭 이렇게 메모를 해보셔야 돼요. 메모하고 입으로 떠들고. 그러고 나면 이 뼈다구만 잡아도 무조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전에 주택조합 설명을 다 했어. 공부했어. 그리고 오후에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오전 수업 끝. 그러고 난 다음에 기출 한번 또 풀어보는 거예요. 주택조합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 역시 4개가 틀렸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 요거는 신고했다는 얘기지. 신고한 걸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변경 해산할 때 인가 받습니까? 그거 문제 아닙니까? 인가 받은 걸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 인가 받고, 신고했다면 해산할 때도 신고하고. 자,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자 300세대 지을 예정이면 150명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임대주택으로 짓는 걸 제외하고. 자, 기초만 탐탐하면 다 보여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게 공동주택 아닙니까? 공동주택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 자, 아들 셋이서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상속받은 거야. 공동소유 3분의 1. 그러면 의결권 3개 줄까? 아니죠.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대표 공유자 한 사람.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다 똑같아요. 또 틀렸죠. 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자, 나오죠, 이렇게. 설립인가 후에. 자, 교체가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합원이 사망했더라도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자, 50% 미만일 때라는 것은 탈퇴를 했거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예정 세대수가 늘어나서 50% 미만 될 때, 그때만 50%. 사망으로 인한 결혼은 죽었잖아요. 50% 관계 없어요. 예를 들어서 300세대를 지으려고 했고, 자, 200명을 운 좋게 조합은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20명이 버스 타고 가다가 사망이 발생한 거예요. 죽었어. 180명 남았잖아요. 50% 넘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인한 결혼이 생겼을 때는 50% 관계없이 다 추가 모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경우는 변경인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난 이후에는 교체 신규 가입 안 된다. 그런데 사망 등의 사유로 결혼이 생기면 추가 모집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모집했으니까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자, 주택조합의 조합원 틀린 걸 골라라. 자, 그러면 4개가 맞단 말이거든.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자는 당연히 조합원 될 수 있죠. 우리 아버지가 조합원으로서 돈을 내고 하고 있다가 돌아가셔서 나는 집이 10채든 20채든 있더라도 나는 조합원 상속받아야 되지. 상속을 못 받으면 그 조합원 집이 누가 가져가? 국가가 가져가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원이 건물로 인하여,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럼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읽어놓고, 자, 그 다음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 50% 미만 되는 경우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고, 자, 그럴 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자, 이런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러면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교체 신규 가입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사망으로 결혼 생기면 추가 모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조합원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얘보다는 과거형 돼야 되거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추가 모집 공고일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턱 내는 거예요.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그러면 여러분 제발 공법 잘하려면 그런 문장과 표현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보고 그런 표현을 입으로 떠들어야 내 것이 돼요. 손으로 메모해보고 머리껏 따지 마세요. 이거 양이 너무 많아서 공법은 머리껏 따서 하면 한도 끝도 안 돼요. 중개사법은 가능하지만 공법은 차라리 그렇게 부딪히지 말고 그냥 입으로 떠들고 메모해보고 반복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나중에 다 풀립니다. 문장으로 나오니까. 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봐서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용검사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정답은 4번. 자, 요 문제는 다시는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거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법 40문제 중에 이런 스타일 배우지 않은 게 두세 개, 서너 개 나올 거거든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모집을 해요. 그러면 모집주택 광고를 해. 신문에다가. 광고할 내용에 포함할 내용에 해당하는 걸 골라봐라. 광고할 내용은 누구도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교과서도 없어. 있을 필요가 없죠. 조합원 모집 광고인데. 근데 광고할 내용을 찾아봐라. 그러면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하고 모집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서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광고할 때 조합 설립 인가일을 알 수 있나? 자, 이런 건 안 배웠다고 당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걸음 떨어져요. 아니,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광고한다네? 광고할 내용이 아닌 거 고르라네? 아니, 모집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조합 설립 인가일이 나오잖아요. 미래의 인가일을 광고할 땐 광고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일은 모집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 떨어져야 그날이 나오거든. 이건 오지 않는 날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다시는 안 나와요. 근데 스킬 때문에 공법을 주워 먹는 문제 때문에 연습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설립 인가일이 안 들어가니까 D것을 빼자고 D것을 얘를 제끼고 남으면 정답은 2번밖에 안 남니다. 2번.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샘플링을 본 거고 이런 식으로 주택조합은 여러분 주택조합은 34회까지 나오고 35회 안 나오고 36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반드시 저런 식으로 이론 정리하고 바로 밥 먹고 기출문제 풀면서 정리를 하고 집에 가서 또 풀고 그러면 3월, 4월 2달이면 여러분들은 2달의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의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4월 달 반드시 오전 반, 오후 반 두 개를 동시에 좀만 고달프면 찬란한 합격의 영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해야 되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단디 하시고 3, 4월 달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미리 출제 경향을 다 보고 우리 손에 손잡고 함께 합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